자,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기 전에 팀명, 본인, 그리고 팀원 소개. 자, 시작. 오, 네, 잘 보입니다. 신유민, 레베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발표팀 탐나도다 신민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진한 의견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은 자기 주변의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역 리포터는 단순히 실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온라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역 리포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큽니다. 지역 리포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민의 활발한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가며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동형 스마트 기기의 보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보급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카카오톡 챗봇 기능, 오프라인 의견 수거함을 모두 활용하니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역 리포트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역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서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체적인 그 목차의 구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참신성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지역 레포트에서 설치했으면 하는 점과 고쳐졌으면 하는 점에 대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래프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이익 집단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유도를 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부작용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앱과 비교를 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어떤 민주적인 그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른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가 뒤쪽으로 갈수록 좀 희미해져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안전신문고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설치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특정 이익 집단이 그 설치를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거지로나 아니면은 일종의 몰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민원에다가 접근을 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본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역 레포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 방식을 일단 착안을 한 게 이제 안전신문고의 방식이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안전신문고의 그 주민신고 방식을 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능까지 첨가한 것으로 판단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저희의 판단 기준에서는 이제 안전신문고를 좀 더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 이익 집단이 이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속 추천수를 누른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아까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색깔이 진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되겠고, 그럼 지자체에서 일단 우선은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결 과정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이를 보고 판단하고 안 된다 싶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이 집단이 계속 이거를 누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직접 정책 형성에 반영된다는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신문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이것 자체가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이라고 될 수 없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차이점, 정확한,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시작은 안전신문고의 개선에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 보자면은 안전신문고의 기능을 따왔을 뿐 완벽하게 안전신문고와는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추천, 이거 찬성수를 통해서 심각성을 도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위험 지역을 찾게 하여 시안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기능은 안전신문고에서 볼 수 없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는 일단 안전신문고를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기능 등을 첨가하고 좀 더 지역 주민 스스로 이렇게 발달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첨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플랫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유지하고 또 보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 플랫폼의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제가 그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대 효과 중에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민들의 참여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민 참여가 저조했던 걸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을 이 앱을 통해서 예방을 함으로써 그런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다른 데로 충당을 시킨다면 이런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재원이요.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등을 이걸 막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 등을 다시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하나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역의 각자 그 개념들이 누가 이거를 신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역 리포트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체 시민 다 돼. 전체 시민 다예요 그러면요? 그 지역에 살고 모든 주민들인가요? 그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관심이거든요. 이런 무관심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앱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호응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 중 하나는 공무원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공무원분들의 약간 대응의 미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심각성을 확인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지역의 문제점이 개선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곧 이는 정치적 관심에 대한 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주 기발해서 좋긴 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나오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것에 참여하고 이러한 관심들인데, 현대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면 약화되지 더욱더 강화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불편한 점을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제안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를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래픽이 많은 유튜버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겠네요? 트래픽이 많잖아요. 이미 회원수가 한 10만이나 100만 되는 사람이면 이게 다 주민 참여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정책 결성이나 정책 그런 시행의 주체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은 이런 심각성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데 일조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위조된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 지자체에서 정책 결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세로서당 유지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세로서당 팀장 유지민입니다. 혹시 롤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영올드의 약자로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마음만은 젊은 어르신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뉴스 화면처럼 나이가 든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퇴직자들은 남은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의 핵가족화로 인해 분가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은 요즘 따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회사는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고 퇴직한 어르신들께서 마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솔루션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세대통합 세로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옛날 서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새롭게 개선된 혁신적인 서당과 같기 때문에 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72,0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더욱더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을 이어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아 기존의 돌봄 교육 교사분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더 싼 가격으로 인적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미리 구상해본 세로서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건 학부모분들이 볼 화면입니다. 학부모분들은 자신이 필요한 날짜에 교육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프로그램 구성을 일괄적으로 맡긴다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리 몇 개의 프로그램 과정을 정해놓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거나
원하신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화면과 같이 동화 읽고 역할극하기, 천자문 배우기 등 어르신분들이 하기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들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보실 화면입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대비 모드를 적용하였고 큰 글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일정과 신청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이 사업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수입이 생기기 전 노인분들에게 휴대전화를 어떻게 제공할까 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덕분에 챌린지에서 착안한 임팩트 챌린지입니다. 저희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의 학교 부회장 직책을 이용하여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에 챌린지를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세로서당의 내용과 집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표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기간이 짧아 어제 늦은 밤에 올렸지만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사진을 올리며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챌린지 내용을 공유하며 점점 더 많이 이 챌린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초기 운영에 휴대전화를 공급받고 이 플랫폼을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혁신적이며 인적 자원을 재활용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세로서당의 시작에 동참해주세요. 향후 3에서 5년 후에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세로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검증 같은 건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아무한테나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은 혹시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아동 안전의 집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 그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인분들의 집에서나 노인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한지를 먼저 검증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프로그램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미리 프로그램을 몇 개 짜놓고 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뭔가 조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아, 지금 심사위원분들 마이크 욜드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아까 그 발표되는 과정에도 좀 나왔지만 퇴직한 욜드들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사라고 합시다. 화이트 칼라 출신들인데 지금 세로서당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퇴직한 욜드들을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욜드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참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고려했던 점은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고추장 만들기 아니면 천자문 가르치기 등 막 공무원 교사분들처럼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더 많은 지식을 받은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자신의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도 다 참여 가능할 수 있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중에 그 집신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막 직접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뭔가 학생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네, 하울링 안 생기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수요자하고 직접적인 연계를 시켜준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재활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컨텐츠에 대한 그 검증이나 아니면 실제 수요자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필요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1부터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그룹을 놓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적어도 하루에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필요한 시간만큼을 충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실제로 공급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혹은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추장 만들고 집신 만드는 거는 한마디로 펀하게 즐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려면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와 공급자의 어떤 공급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이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과연 지금 예시로 든 내용이겠지만 수요자한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공급자의 일방적인 흥미와 경험을 그냥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직 공급자에 맞춘 그 프로그램밖에 답변 구상을 하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점점 더 진행된다면은 이 수요자의 니즈를 어플리케이션에 수요자의 니즈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그런 기능들도 실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공간을 위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공급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네. 저희가 공간을 생각한 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보통 그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노인정에서 아이들이 가서 노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정 같은 곳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계시는 이 공급자분의 집을 활용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재원 조달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팀의 역량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개발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생각인데요. 사실 저희 팀이 지금 2명입니다. 한 명이 코딩을 할 줄 알아서 그 친구에게 원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겨서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지금 개인 사정으로 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같은 자율 동아리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서 실제 코딩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프리카 청춘이다 안준민 준비되셨습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청춘이다의 안준민입니다. 저희는 2019년 푸드솔루션 영상을 시청한 후에 아프리카의 소작농들은 시장에 그날 물건을 팔지 못하면 금방 상해서 버리거나 헐값에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금전적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랙 3의 식품 안보와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식량을 팔아야 하는 농장 주인들은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식량 작물의 재배 감소, 기호 작물만을 생산해서 아프리카의 식량 식품의 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식품을 얼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1주 정도는 보관할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배운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 보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온도를 섭씨 16도 미만으로 기준을 잡게 된다면 최대 2주가량 식품 작물의 보관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들여 기른 식품 작물을 헐값에 판매하는 일이 줄어드는 소작농들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로 식품 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보관을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식품 작물은 상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작물 수출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아프리카 농업의 다양성 그리고 분야 확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온 저장고의 지붕에는요. 저희 저온 저장고가 냉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자를 돌려야 되는데 소자를 돌리기 위해선 전기 시스템이 필요하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서 전기를 또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설명입니다. 저희는 2m 높이의 창고인데요. 땅을 1m를 파고 지상 1m를 만들어서 반지하식으로 냉장 창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대 4,000리터의 저장 용량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요. 지하 1m에는 이제 바닥에 흙포대를 깔고 습도 조절과 단열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지상 1m에는 폴리우레탄 재질을 이용한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더운 아프리카 기후에도 식량을 안전하게 1주 이상 보존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1주를 버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식량의 부패를 촉진시키는 이제 곰팡이균이나 그런 중온균의 활동이 억제되는 시점은 섭씨 15도입니다. 그래서 섭씨 15도 미만으로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주식인 감자, 콩, 옥수수 이런 주식들을 일주일 이상 보존을 할 수 있고 육류는 그래도 3일 정도까지는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1위국인 나이지리아도 2억의 인구 중에 현재 전력에 건들지도 못하는 인구가 9,300만 명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현재는 소형 태양광 패널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핸드폰과 라디오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콜드체인 시장도 냉장시설 시장도 매년 9.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 제품을 현지 단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5평의 창고를 만드는데 총 $450로 현지 저온저장고보다 약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외교부의 아프리카 창업 지원 시스템 그리고 아프리카 창업 포럼을 통해서 시장 진입로와 협력 업체를 확보할 것이고요. 지속적인 R&D 활동을 통해서 개발 그리고 SSA 지역의 아프리카 소작농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ADP라는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 개발 계획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농지원 사업에 선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과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2만 명에게 5천 원씩 1억 원을 크라우드 펀딩 받을 계획이고요. 코트라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이 아프리카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할 것입니다. 비영리 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대학생 창업 지원과 창업 엑셀러레이터들의 도움을 받으며 저희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구체화를 하기 위한 과정에 네, 첫 번째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는 인력 공급 문제와 두 번째는 현지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절차를 질문하신 건가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 기술이 솔직히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제품을 공급받고 이제 저희 원자재 업체 펠티어 소자를 만드는 공장과 우레탄 폼 판넬을 만드는 공장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지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는요. 현지 아프리카에서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과 가장 많이 아프리카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 사파리핑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철 수입 이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만든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쪽의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현지 비즈니스 투자자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이 사파리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아프리카 재단의 창업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창업 생태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피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기구들이 있고, 네, 현지에서 설치를 해야 될 기능들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45불로 책정을 한 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45, 죄송하지만 45불이 아니라 450불일 겁니다, 아마. 네, 450불에 관한 근거요. 네. 이게 저희가 원자재 값을 이제 한국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중국 쪽 시장의 가격과 그런 이제 그 정보를 받았는데요. 우레탄 폼 두께 2인치, 너비 12인치, 길이 72인치의 우레탄 폼 판넬이 저희 거 4m, 4m, 2m짜리의 건물을 짓는데 16장이 들어갑니다. 16장인데 한 장당 32,000원 수준으로 구할 수 있고요. 16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48,000원, 아니죠. 48만 원 정도로, 네, 48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지에서 조달하는 가격이 다르고 현지에서 냉장 창고를 공급을 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된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펠티어 소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공장에서 우레탄 판넬을 조달을 하여서 현지에서 펠티어 소자를 조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네, 구상을 했습니다. 물류비나 네. 통관비나 네, 그러니까 해외 운송비나 현지에서 장착비나 지금 비용을 산출한 거는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레탄을 두게 된다는 거가 한국으로 갖고 왔다가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건가요? 중국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건가요?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로 갑니다. 이 통관 문제를 볼 때 LC는 누가 열죠?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 우레탄 판넬을 판매하는 업체를 알아봤는데 현지 우레탄 판넬을 판매하는 업체는
그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450불이라고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레탄 판매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과 저희가 거기에 펠티어 소자와 펜을 붙여서 판매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그걸 그러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을 사람은 누가 부담하냐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 창고를 구매하시는 농장 지주분들이나 또는 뭐 헤비타트 이쪽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핵심 경쟁자는 삼성이나 LG가 핵심 경쟁자가 되겠네요. 현재 삼성이나 LG에서는 펠티어 소자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냉장이나 그 저온 창고들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꺼지셨는데. 예. 지금 아프리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장 시설이나 네. 냉장 차량의 가령 구매 가격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나가는 중고차가 컨테이너가 달려있는 냉동 탑차가 얼마에 팔리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다른 질문. 네. 상당히 참신한 발상이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접근한 태도를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조금 더 제안 배경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어들의 개념이나 그 인과관계가 좀 헷갈려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팬데믹 시장 이후에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했다라고 시장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보존할 방도가 없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식품작물을 내놨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냉장 창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이상의 어떤 보관 기간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농인들에 대한 아프리카 농가소득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 농가소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렇다면은 해당되는 냉동착고를 각각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소작농들한테 다 지어주면 그들의 소득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가 저는 헷갈려서 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배경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표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 모든 질문 두 개 해보세요. 예, 제가 왜 이제 마을에 있어서 창고를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기간에 이제 공동 축사와 공동 창고 그리고 또 공동 저장고를 개발을 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 농업에 있어서 그 생산량이나 농가의 수익이 증대되었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의 저소득층에 있는 마을에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저희 창고를 구매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을 단위의 농가의 수익의 증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그 새마을 창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창고만 지어주면 소득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인과관계가 되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상관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장 기간을 늘어줄수록 신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주는 것만큼의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 효과를 시장에다가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질문은 물려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냉장 창고를 지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설정하게 된 본인의 판단 근거를 물어보려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한 거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모든 5개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의 심사 집계에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10분 후에 최종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링크에서 생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랬지만 네,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팀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저는 좀 놀랬던 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발표까지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특히나 이틀 동안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저는 그거에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감동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팀 모두의 아이디어들이 다 좋았지만 뭐 제임스 좀 기억나는 팀이 있나요? 기억나는 팀 전에 우리 케빈님께서 어제 새벽 2시, 3시에 막 밤새도록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 팀들에게 막 그 이벤트를 막 쏘아주시는 그 노력 보았을 맞아요. 때 그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빈님, 그 다음에 우리 밤새도록 고생하신 우리 팀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 5개 팀, 그리 많은 팀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또 발표 그 소재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글로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감자를 가지고서 잉여 농산물, 감자를 가지고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소재를 만든다는 거. 그런 어떤 접근도 참신하고 참 좋았고요. 오히려 또 심사위원분들의 코멘트, 오히려 그 요즘 플라스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플라스틱을 오히려 동식물의 어떤 사료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미국 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팀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케빈님은 어떠셨어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학생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그리고 멘토분들 그리고 전문위원 그 평가위원분들의 아이디어들이 더해져가지고 견해들이 더해져서 정말 빛나는 아이템들이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혼자 자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남는 게 그 레시피 공유 커뮤니티 그리고 밀키트 관련해서 왜냐하면 밥을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조금의 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평가 점수가 집계되는 대로 집계가 됐죠? 네, 자, 됐는데 되는 대로 네. 그 5팀 중에 3팀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네네. 시상식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두근두근 네, 시작이 될 텐데요. 긴장되는 네.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5개 팀에서 저희가 3팀을 우선 선발하는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5개 팀 중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주셨지만 저는 모두에게 그 노력만큼에 대해서는 1등을 드리고 싶지만 또 저희의 상황상 3팀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진행합니다. 2021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연계 해커톤. 자, 우리 3개 팀 어느 팀이 될지 두근두근. 너무 긴장돼. 진짜로. 시작할까요? 내가 너무 긴장이 되네. 마지막 3개 팀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일까요? 자, 3개 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리고 세로서당 또 RGB RGB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3개 팀 이렇게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3개 팀 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커뮤니티 레시피 커뮤니티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네, 제가 더 기쁘네요. 이 팀들 어제 밤중에도 열심히 다들 한 팀 했죠? 네, 맞아요. 기억에 남는 제가 어떤 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대민으로 보내드리면서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저도 사실 많이 피곤했거든요. 그쵸. 우리 그래도 진행하면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꼭 보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분들이 지금 다 목록에 계세요. 네. 이 팀 중에. 네네. 자, 그러면은 이 3개 팀에서 우리가 이제 3등, 2등, 1등
네.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팀 중에서 약간 간발의 차이로 점수 차이가 맞아요. 났다라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개 팀 우리가 이게 심사 집계는 우리가 50대 50, 전문가 심사위원분이 50점, 그다음에 우리 참가자분들이 또 평가해서 50점. 그래서 이 100점을 합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개 팀 가운데서 3등, 2등, 1등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너무 긴장되는 진짜 마지막 최종 이 세 개 팀 중 먼저 3등 팀 먼저 소개를 발표를 하겠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또 두근두근 시작을 해볼까요? 네, 과연 3등 팀 발표를 과연 어느 팀이 선정이 될지 3등 팀 혜빈님이 더 긴장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3등 팀 그 주인공은요? 그 주인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꼭 시상할 때 보면은 뜸을 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행사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순위 발표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어떤 분은 잠깐 모셔서 인터뷰를 들어보는 제주도에 계시는 않을까. 자, 그럼 커밍순 곧 발표를 진행할 텐데 잠깐 커밍순 우리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맨 안쪽 아래 안녕하십니까, 김순차입니다. 이틀 동안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을 대신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블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생문해성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를 공존시키는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아프리카 식량 보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들도 함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사 결과보다 여러분들이 쏟은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고민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지구촌은 앞으로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진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세 개 팀 중 이제 정말 순위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너무 긴장된다 진짜로. 3등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자, 3등 팀 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다음 5초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스피릿 어워드가 저희 3등 팀으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3등 팀을 과연 3등 팀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RGB 팀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저희 RGB 팀의 어떤 컨셉이었죠? 그 레시피 공유 커뮤니티 밀키트 자, 네, 맞아요. 자, 3등 팀장이 누구였더라? 우리 김성훈. 정말 김성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바로. 팀으로 갈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팀 발표할 때는 좀 독특하죠? 케빈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팀 발표는 1등, 2등 팀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1등 팀을 이야기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2등 팀도 같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등 팀이 공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2등 팀이 나머지 팀이 2등 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두근두근을 시작을 해야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가겠습니다. 과연 1등과 2등. 자,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누구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틀간의 네, 정말 총 고생들이 많았는데요. 30시간이었죠. 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1등 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팀 아프리카 아프리카 청춘, 청춘, 그리고 또 2등 팀 세로서당 세로서당 둘 중에 축하드립니다. 그쵸, 둘 중에 아닌가요? 한 네네. 팀이 이제 네네, 한 팀. 1등이 되는 거죠. 네네네. 저희들도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네. 헷갈렸어요. 네네. 이 두 개 팀에서 호명하는 팀이 1등 팀이고 호명되지 않은 팀이 자동적으로 2등 팀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두 개 팀이 혹시 마음에 가는 팀이 우리 케빈님 있으세요? 저는 마음속? 방금 지나갔기 때문에 3등 팀, 3등 팀이 방금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두 팀 다 어제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네, 맞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또 밤중에 또 이렇게 야식을 또 우리 케빈님이 싸주셔서 우리 아프리카 청춘팀 기억하시고 또 세로서당 네네. 팀원들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이제 막이 열리죠 이렇게. 네, 조금씩. 자 가운데서 한 팀이 호명된 팀이 1등, 호명되지 않는 팀이 자동으로 2등이 됩니다. 이 1등에게는 상금 30만 원, 2등에게는 상금 20만 원, 3등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우리 지급이 됩니다. 자, 우리 상금 30만 원을 거머쥘 1등 팀은 누굴까요?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다음 2등 팀은 자동으로 네, 아프리카 청춘.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고생들이 많았어요.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그쵸. 하기가. 그리고 또 해코톤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그쵸.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네.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1등 팀은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따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 1등 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등 팀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2등 팀은 아프리카 청춘, 1등 팀은 세로서당. 자, 우리 그리고 3등 팀 RGB 팀까지 RGB팀까지 발표 이렇게 진행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30시간 정말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아침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저녁 밤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케빈께서 이제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신 이 스태프들이 이 백도어에 계시거든요. 우리 홍승호, 네네, 우리 그리고 홍승호님, 그 다음에 송주연 멘토, 그 다음에 박인혁 멘토님, 그 다음에 박상현 멘토님. 자, 우리 저희랑 이렇게 이틀 우리는 전날 저희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네, 첫날에는 우리 음성이 나가지 않아서 네네. 한동안 고생도 했는데 바로 우리 홍승호 군께서 해결을 해주셨고 오늘도 약간 음성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음번에 또 우리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좀 더 이런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빈님께서 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그 새벽 시간에 제가 참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슬랙에 우리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인증샷까지 찍어주셔서 보내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도 다시 또 만났을 때는 온라인이 될지 그리고 오프라인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그쵸. 없지만 맞아요. 분명히 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기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3등 팀한 RGB 김성훈, 우리 2등 팀 아프리카 청춘이니까 안준민, 그리고 영예 대상 1등 팀 세로서당 임예림, 유지민, 정말 축하해. 자, 이상으로 저희는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다 끝난 건가요?